수락 갯벌에 채우려고 하는 신공항 사업의 문제점과 신공항 취소 소송에 대한 쟁점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먼저 발표해 주실 분은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님이시기도 하시고 전북 녹색연합에서 애써주고 계십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할 내용은 사업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는 허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투쟁해 왔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애초에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아주 망상에 불과하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하면은 그래, 전북도가 얼굴이 좋은 안 거 나게 아니야? 해야지. 다 보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뭐 전북도민을 만나거나 다른 분들한테 만나서 얘기할 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북권 공항 추진 연역을 보면은 예전부터 김제공항이 추진됐었어요. 중간에 감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라고 무산이 됐었고, 14년도에 전북권 항공 수요 조사하고 국토부가 2016년도에 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 넣고 전북에 공항을 지어야 된다라는 시도가 계속 됐었고요. 본격적으로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이 진행한 경과 및 추진 향후 일정 말씀을 드리면 아주 길죠. 그래서 대략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2021년 9월에 국토부가 새만금 신공항 전력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협의 요청을 환경부에 했어요. 이 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것이고 환경부가 협의 권한을 가진 주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 요청을 했는데 그해 10월에 환경부가 세계 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의 보존과 관리에 미친 영향, 또 조류 항공기 충돌 평가의 예측 방식 결과 등의 적정성 검토, 사업 예정지 및 인근 법정 보호종 서식지의 보전 가치 평가 등을 보완할 것을 요청을 하는 1차 보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1차 보완에 대해서 11월에 국토부가 거의 뭐 한 달 만에 보완서를 제출을 했어요. 보완서를 제출을 했을 때, 저희가 흰발롱계가 있다라고, 그냥 전수조사해야 된다라고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이 국토부가 조사를 한 결과, 저희가 볼 땐 대략 잡아도 1만 개치 이상 서식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국토부가, 보안서에는 서식흔이 한 개치밖에 없다. 그렇게 평가서에, 보안서에 이제 담았고요. 다시 이제 환경부가 2021년 12월에 2차 보완을 요구했어요. 근데 1차 보완 때 요구한 사항하고 거의 똑같아요. 네. 그리고 2022년 1월에 국토부가 보완서를 제출했고, 그때 한참 이제 대선 국면이었어요. 그래서 대선을 열흘 앞두고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라는 협의 의견을 통보해서 국토부가 2022년 6월에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 계획을 고시하게 됩니다. 저희가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님들을 법률 대리인으로 해가지고 국민소송인단 1,308명을 모집을 해서 2022년 9월 28일에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소송과는 별도로 이제 국토부는 이 사업을 절차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2년 12월에 환경영향 평가를 시작했어요. 1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고, 그리고 국토부가 이 사업의 환경영향 평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업체를 입찰하는 공고를 냈어요. 3월에 냈고, 2023년 6월 27일에 환경부 협의 조건에 따라서 법정 보호종
관련해서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관계자랑 공동조사하는 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출했었거든요. 그 6월 27일 공동조사를 했대요. 저희가 이 사업의 법정보호종 조사라고 수십 차례 기자회견, 집회 등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아예 빼고 어디서 듣지도 못한 구구 개발 찬성하는 단체들을 시민단체라고 넣어가지고 공동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설계 시공 입찰 예정 업체들이, 저희가 7월 1일 날 확인했고, 어제도 확인했었는데, 계획 부지 내에서 중장비를 들여서 집안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대규모 흰발롱개 서식지를 훼손하는 현장을 발견을 해가지고, 전북지방환경청에 이제 조사 중단 요청을 내라고 공문을 보냈고,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어제 이제 서울지방항공청에 장비 철수 및 원상복구 요청을 공문으로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8월에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 설계 시공업체 입찰이 개시가 되고요. 8월 18일에 개찰이 됩니다. 이제 이 개찰하고 심의를 통해 가지고 9월에 최종 낙찰 업체가 선정이 되면 6개월 동안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이제 7월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예정이고요. 8월에 이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가 될 예정이고, 내년 1월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환경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부동의한다, 그러면 반려시킨다, 이제 우리는 이 사업을 막을 수 있는 거고, 동의를 해주거나 조건부 동의를 하면은 이제 2024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28년에 완공하고 29년에 개항할 예정입니다. 네. 이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와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해왔던 전라북도의 목적과 명분이 중요한데요. 계속 전라북도는 도지사랑 전북 정치인들은 전라북도가 항공 오지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전국에서 공항이 없는 유일한 지자체가 전라북도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거든요. 이미 군산공항이 있습니다. 항공 오지가 절대 아니고요. 또 새만금이 국제공항이 생기면 물류 허브로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노선을 핵심 노선으로 겨냥을 해가지고 새만금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겠다. 민간 투자 유치를 촉진하겠다. 도민 편의를 증진하겠다. 전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 인구 증가를 시키겠다. 심지어 송하진 전 도지사 같은 경우는 8월 2일부터 하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명분으로 내세우기도 했었어요.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하려면 국제공항이 필요한 지어야 된다라고 헛소리를 했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군산공항은 군공항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게 전라북도와 국토교통부의 사업의 목적과 명분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없는 사업입니다. 한참 새만금 신공항 사업 추진할 때 전북 지역 언론이 막 보도를 열심히 했었어요. 이도 예외 없이 모두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찬성했고 이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이 전북 지역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어떤 경우 능지처참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쓰고 매국노 취급을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보도를 하고 있고 새만금 신공항 하나만 지어지면 전북 경제가 무슨 날개를 단 것처럼 하고 있고 예전에 군산공항에 서울 김포 간 노선이 있었어요. 근데 수요가 없어서 폐쇄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2019년에 예타 면제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공항이 있으면 경제 활성화되고 인구 늘어나는 거 아니야.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가 퇴임하면서 인터뷰에서 했던 말, 그 자신의 임기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새만금 국제공항 유치라고 했었어요. 새만금 신공항이 전북 경제를 쥐고 있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계속 언론과 정치권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고, 도민들은 이제 우롱하는 이런 발언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전북은 항공 오지가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이 이미 군산공항이 버젓이 있고 또 새만금 신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수라갯벌은 군산공항에서 걸어서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네. 그 전국에 15개 공항이 있는데 그중에 8개가 군산공항처럼 민군 겸용공항이에요. 여기가 뭐 군공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논리도 설득력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미군 공항이다 그러면은 미군 소유다라는 건데 미군 소유가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땅인데 문제를 접근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있는 군산 공항도 수요가 없어가지고 매년 3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고요. 심지어 작년 7월부터는 군산 제주만 오가는 노선 하나밖에 없고 1일 4회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2회로 감축하겠다라고 국토부가 발표했는데 그 전북의 정치 국회의원들이 반대해가지고 사회로 유지를 했어요. 근데 그마저도 올해 4월부터는 그 활주로 정비를 이유로 해가지고 8월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운영이 중단된다고 해가지고 뭐가 얼마나 큰 불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 그 비용 편입 분석을 했어요. C가 1 이상이 되어야지 어느 정도 수익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0.479밖에 안 돼요. 국토부 스스로 적자 공항이 될 것이 뻔하다. 하지만 저희 지역에서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짓는 거다라는 발언을 했었어요. 군산공항이 저도 재밌었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건설을 한 거더라고요. 네. 예, 신공항의 개발 사업 개요를 보면은 지금 활주로가 1개이고요. 지금 군산공항은 2개거든요. 그리고 길이도 군산공항보다 더 짧아요. 2,500m밖에 안 되고 C급 항공기밖에 취항이 안 돼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취항이 안 되고 동남아 중심으로만 취항할 수 있는 항공기만 취항이 되고 화물 심지어 동부가 물류 허브를 하겠다고 하면서 화물 전용기마저 취항할 수 없는 규모예요. 이것도 무슨이죠? 정부 보고서에서 나온 건데 계류장이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계류장이라는 말도 틀렸어요. 이건 주기장이거든요. 주기장이라는 말로 바꿔야 되는데 주기장이라는 것은 그 자동차가 한 칸 한 칸 될 수 있는 칸, 그 주차 칸을 주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비행기를 댈 수 있는 것을 주기장이라고 하는데 비행기를 동시에 댈 수 있는 주기장이 5개밖에 없어요. 네. 예, 이거는 지금 국내 및 아시아 주요 국제공항 주기장을 비교한 건데요. 예, 인천공항 242개예요. 예, 그리고 지금 무안공항 아시죠? 지금 전기 노선이 하나도 없어서 무안하다는 그 무안공항, 지금 유령공항으로 전락한 무안공항의 주기장 수가 50개예요. 근데 새만금 신공항은 5개예요. 그마저도 1개는 재빙용이에요. 다른 지금 아시아 주요 허브 공항하고 비교해봐도 터무니없이 작은 규모의 주기장 수거든요. 이런 그 규모가 어떻게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동부가 물류 허브를 하겠다는 것인지 너무 좀 대놓고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고 있어서 이런 사실들을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게 주요 목표였잖아요. 근데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국내의 국제공항 개항 이전과 그 이후에 그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정말 좋아졌나 비교했더니 우리나라 국제공항 개항 이후 평균 실질 성장률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국제공항의 존재 유무와 지역경제 활성화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거고요. 인구 증가를 위해서 국제공항을 유치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근데 청주국제공항 하나만 빼놓고 대구, 무안, 여수, 양양 다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충남은 공항이 없는데도 세종시 유입 인구 빼놓고도 인구가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공항의 유무와 인구 증가는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전북 지역 국제선 이용자 비율을 봤더니 뭐 1% 남짓 이내예요. 그리고 외국 방문객 중에 전북 방문 비율을 봐도 서울이 압도적이고 전북도 1.5%밖에 안 돼요. 이런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한 가지 이제 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모른 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공항의 최종 소비자는 지자체가 아니에요. 공항의 최종 소비자는 항공사거든요. 그러니까 항공사는 철저히 그 공항에 수요가 없으면 어떤 노선도 취항하지 않아요. 지금의 양양, 무안, 그 유령공항으로 전락한 수많은 공항들이 입증을 하고 있는 거죠. 수요를 굉장히 부풀려서 한결같이 똑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동북아 물류 허브라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공항 건설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요 즉 다 어긋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존의 공항들이 다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새만금 신공항이 그 주요하게 겨냥하고 있는 핵심 노선이 중국 노선이거든요. 근데 군산공항에 예전에 그 중국 노선 취항 협조를 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군산 미군기지가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대중국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국 노선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새만금 신공항이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이 관제권이 미국한테 있고 대부분의 공역이 군산공항과 겹치기 때문에 독립된 그 민간 국제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 없고 미군이 중국 노선을 결코 허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 노선이라는 그 기대도 허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 수출일 물류가 70% 가까이 해상 운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항공 물류조차도 인천공항에서 대부분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 국내 주요 공항 물동량을 보면 대부분 인천공항 분담률이 90%, 네 개 공항 다 합쳐가지고 인천, 김포, 김해, 제주 합쳐가지고 거의 이 화물이나 물동을 80% 이상, 90% 가까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 신공항이 동북아 물류 허브,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가 된다라는 것을 근거 없는 망상이라는 걸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항이 없어서 투자와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하 인구가 외부로 유출됐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외국인 투자라는 것이 단순히 국제공항 기반 시설 하나만으로 촉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 시장의 규모, 노동력, 환율,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은 근거 없는 주장이고, 또 교통 기반 시설의 생산 유발 효과를 투자 대비 경제적 수익률로 보면은 공항이 제일 낮아요. 네. 철도가 가장 높고. 전북 지역 경제의 악화를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국가 예산을 통해서 건설됐지만 그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가 매년 수억 원씩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손실보전금, 착륙지원료를 전라북도하고 군산시에서 이 항공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얘기하면 국제공항으로서 규모도 역할도 수요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애초에 사업 목표를 실현할 수 없는 허구다. 그리고 그 군공항 바로 옆에 있는 입지적인 한계 때문에 이걸 보시면 주요 공항 시설 그 배치도고요. 군산공항이 이쪽에 있고 군산공항하고 이 새만금 신공항 사이에 장내 확장 지역이라고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예.
네, 거기가 이제 새만금 예, 거긴데 그 중간에 관제탑이 있어요. 예, 군산공항하고 새만금 신공항 중간에 관제탑이 위치해 있는데 환경부가 협의해줬던 평가서하고는 달라진 부분이에요.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국토부가 관제탑의 위치를 애초에는 여객터미널 근처에다가 계획을 세웠었는데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슬그머니 관제탑 위치를 군산공항하고 그 새만금 신공항 중간에 위치하는 걸로 바뀌었고 이 통합관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군공항이기 때문에 그 난소파 협정 등에 의해서 이 관제는 미군이 할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미군이 원하면 새만금 신공항을 자기네들의 활주로로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이 공항의 높이를 7m 이상 높이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군산공항 하고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새만금 신공항의 높이를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네들이 원할 때 유사시에 글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왜 여기다 짓는 거야? 그 이용할 사람도 없고 공항 규모도 굉장히 작은데 왜 거기다 짓는 거야? 라는 질문들을 해요. 그 답이 여기에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전북에 뭔가 국제공항이 지어지면 경제가 활성화할 것처럼 현혹시키면서 실제로는 미군에다가 대중국 전쟁 활주로 하나를 증설해주기 위한 그래서 국제공항으로서 전혀 발전될 수 없는 조건으로 작은 규모의 공항을 지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게 이 사업의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미군 공항에 이 활주로 하나 더 건설해 준다 그러면 다 반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은 못하고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국제공항을 짓는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북권 항공 수요 조사에서 전라북도는 오히려 지금의 이 새만금 신공항 계획 부지인 수라갯벌에다가 공항을 짓는 것에 반대했어요. 김제 화포지구를 더 선호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전라북도도 인지하고 있었어요. 지금의 수라갯벌 부지에 공항을 지으면 미군 기지 때문에 국제공항으로서 확장의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했었거든요. 이런 사실이 다 자료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새만금 신공항은 의 실체는 미군의 전쟁 활주로 증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것 중요한 문제가 수락의벌이 지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태적 가치인데 이 부분은 오동필 단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텐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락의벌이라는 것은 새만금 만경수역에 남은 마지막 갯벌이고 새만금 지구 내에서 여러 개발 사업들을 하면서 그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할 때 대체 서식지를 수락갯벌과 그 주변으로 지정을 하면서 협의를 해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남은 이 대체 서식지가 수락갯벌인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통과시켜준 기존의 개발 사업들하고 충돌하게 돼요. 그리고 수락갯벌은 동아시아 대항주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기착지이고, 멸종위기 1급, 멸종위기 2급, 굉장히 귀한 국제적으로 몇 개 채 안 남은 생물종들이 53종이나 있고, 이들의 그 서식지이고, 멸종위기종이 아니고 법정보호종이 아니더라도 수백 종의 소중한 생명들이 이곳에 기대해서 살고 있고요. 주요한 철새 도래지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2021년에 세계 자연유산에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는데 이 인근의 서천 고창 서천 갯벌하고 수라갯벌은 새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그냥 생활 권역, 생태 권역이에요. 그리고 세계자연유산에 한국의 갯벌이 등재될 때 세계자연유산위원회에서 등재시킨 이유가 한국의 갯벌은 지구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가 이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락갯벌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요. 또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될 때 9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세계 자연유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개발 행위에 대한 관리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서천갯벌과 수락갯벌은 하나의 생態의 권역이기 때문에 수락갯벌이 공항 개발로 훼손이 되면 서천갯벌 훼손이 불러오거든요. 나중에 유산 파기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개의 갯벌을 더 추가적으로 2025년까지 등재시켜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보지에는 군산도 있었거든요. 근데 군산 지역에서 그 세계유산에 등재시킬 만한 생물 다양성과 생물량이 있는 곳은 수락갯벌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산시가 오히려 해야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세계 자연유산에 수락갯벌이 등재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거든요. 근데 군산시는 문화재청이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을 때 2번 다 반려시켰어요. 네, 그리고 고려청자 같은 매장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이기도 하고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13km 이내 수락갯벌 주변에 저어새 번식지가 2곳이나 있어요. 저어새는 전 세계적으로 4천여, 5천여 개체밖에 안 남아있고 90% 이상이 한반도에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번식지와 서식지 보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공항 대상 지역 안에 저어새 번식지가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사업인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에 완전히 역행하는 퇴행적 사업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기후붕괴나 코로나 같은 대규모 감염병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은 계속 공항을 줄여나가고 있고 증설 계획도 취소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단거리 노선은 규제하기 시작을 했고 항공산업은 앞으로 굉장히 규제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자초되는 사업인데 한국은 지금 있는 15개 공항에다가 새만금 신공항을 비롯해서 10개 공항을 더 짓겠다고 하는 미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정신 나간 정부입니다. 왜 정신 나갔냐면 그 갯벌이라는 건 요즘에 이제 블루카본이라고 해가지고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에서 뭐 2030년까지 몇백만 톤을 블루카본 흡수량을 늘리겠다. 그래서 갯벌 복원하고 염생식물 복원하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수라갯벌은 이미 갯벌이고 대규모 염생식물 군락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일부러 보관 사업을 하지 않고도 먼저 수라갯벌을 보존하는 게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보하는 것인데 한쪽에서는 흡수원을 없애면서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는 공항을 짓겠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돈을 들여서 흡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갯벌과 습지를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모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네, 요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습지나 갯벌이 육지 생태계보다 훨씬, 탄소를 빨리 흡수하고 저장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연구가 요즘에 나오고 있고요. 블루카본의 가치가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차 재판 때 국내외 전문가 6명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그분들의 의견서가 하나같이 갯벌의 탄소 흡수로의 가치, 갯벌이 가진 경제적 가치, 정화 가치, 환경적 가치를 강조하는 의견이었어요. 하나같이 서로 소통한 게 아닌데 약속이나 한 듯이 갯벌의 가치를 강조하고 수라갯벌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조류 항공기 충돌이 굉장히 높게 잠재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 국제민간항공기구라고 해서 이카오에서 조류하고 항공기 충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항 주위에 13km 이내 반경의 모든 조류나 야생동물 유인 요소를 평가하고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근처에 농경활동, 가수원, 가금류, 어류 양식장, 뭐 쓰레기 매립지, 뭐 이런 수원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돼요. 특히 2, 3km 안은 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역시 이카오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야 하거든요. 근데 새마을현금 신공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의적으로 준용한 게 있어요. 저 여기는 조류 충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되고 세워지면 안 되는 곳이다. 환경부, 국토부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국토부가 어떻게 빠져나갔냐면은 이곳은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아니다라고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조류보호구역이라는 게 우리나라 법률상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철새 도래지는 조류보호구역이 아니다라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조류보호구역이라고 임의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국토부가. 그 새만금 신공항 계획 부지인 수라갯벌은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류보호구역이 아니다. 그래서 이카오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충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봤더니 그냥 총을 쏴서 쫓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수라갯벌 여기는 이 자체로 거대한 조류 서식지이기 때문에 새만금호 자체를 없애지 않는 한 이 새들을 쫓을 수가 없거든요. 이루어질 수 없는 대안이랍시고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는 사업의 목적은 오히려 지역경제를 악화시키는 것이고요. 거기가 연약지반 위에서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보수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태가 일어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새만금 신공항은 전북의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다. 오히려 세금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대만과 미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 관계 속에 한반도와 전북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군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에 불과하다. 이런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이런 사업에 반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1년부터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을 출범을 시켜서 현재까지 2년 넘게 전국에 있는 많은 시민분들과 친구들과 같이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의 구심점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 협의 권한을 가진 환경부 앞에서 오늘로써 519일차 천막 농성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싸움의 국면마다 전국에 있는 분들에게 제안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늘어져가지고 이 두 페이지는 나중에 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 특히 전라북도에서 이 공항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역사적인 배경들을 같이 훑어보는 시간이었고요. 채팅창으로 올려주신 것들 좀 같이 공유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돈으로만 보는 어떤 이 신공항 사업에 대해 문제점 말씀해 주셨고, 돈뿐만이 아니라 지역 정치 논리로 보아서 지금 추진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현재 지어지는 공항들이 모두 같은 과정으로 강행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된다고 자꾸 우기는 이런 것들 어떻게 막아야 될까 답답한 마음도 표현해 주셨고요. 새만금은 우리 땅이다. 절대로 미군이 함부로 할 수 없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전해 주셨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 예,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원래 공지사항 시간에 안내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활동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천막 농성장이 500일 넘게 유지되고 있고 앞서 발표에서도 보신 것처럼 환경부의 또 다른 역할이 또 주목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어서요.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세종시 천막 농성장에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5일까지인데요. 수라갯벌 지키기 배지 디자인 공모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혹시 그리실 수 있는 분들은 이 공동행동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배지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이 만들어진 배지는 잼버리 대회에 오는 국제 그리고 국내 다양한 시민들에게 좀 수라갯벌의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는
그런 것으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수라 갯벌 들기 행사가 2번 진행될 예정이에요. 7월 16일과 28일인데요. 16일은 이미 신청자가 마감이 됐다고 하고요. 아마 28일 날 수라 갯벌 들기 신청자도 받는다는 소식이 곧 다양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현장에 방문해 주시는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강 때도 같이 이야기했었는데요.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지금 진행 예정이잖아요. 전 세계의 스카우트 청소년들을 모셔다 놓고 이 죽음의 땅에서 어떤 축제를 벌인다고 하는 이 아이러니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새만금 젠머니 캠페인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잼버리 기간에 해창갯벌에 오시면 해창갯벌이 새만금 전시관 그쪽으로 찾아오시면 될 텐데요. 그 근처에 바로 해창갯벌이 있습니다. 근처에 안내소를 설치해서 오시는 시민들께 현장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8월 6일 오전 10시에 해창갯벌에서 장승 세우기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던 영상에 나왔던 곳이 해창갯벌이었는데요. 그곳에서 또 행사 있다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열띠게 이야기했던 새만금 신공항 취소 소송이 9월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에 방청하는 것도 이 투쟁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방식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가 이 재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하고 있는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또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오시는 분들과 함께 행정법원을 좀 둘러싸는 그런 함께하는 행동도 해보려고 하고요. 이날 지금 저희 평화바람에서 엄청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새 머리, 아까 오늘 여러 번 나왔던 저새, 도요새, 검은머리 갈매기 등을 형상화한 새 모자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자를 쓰고 행정법원 앞에 원고들이 대거 출연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10월 21일에 군산에서 기후평화 행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활동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아있는 3강 그리고 4강도 같이 함께 해주시고, 또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또 함께 해나갈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마음들을 모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수라의 꿈 같이 부르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